영철 씨한테는 이제 이 순간이 기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야 되는. 그렇죠. 사실은 일단 꼭 중국에 나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저는 이제 어떤 임무를 협조하는 걸로 다 흉내내고 그다음 그 사장님이랑 같이 신의주를 통해서 단동 통해서 심양으로 가게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심양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네. 누나는? 누나는 이제 평양에 있을 때 가기 전에 저도 누나한테도 얘기합니다. 이번에 한 달짜리 출장을 가는데 한 달 만에 못 들어올 거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꼭 찾고 다시 누나한테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누나는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평양에서 그냥 오렌지족으로 살던 한 남자가 지금 부모의 실종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엄청난 변화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치밀한 작전이에요. 전략도 잘 세웠고. 2005년 12월 5일 영철 씨가 신의주를 거쳐서 이 중국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단둥에서 이제 심양까지 갑니다. 부모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심양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묵었다고 하고 이튿날 눈 뜨자마자 영철 씨가 향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거구려 식당. 고구려 식당. 부모님의 마지막 행적. 고구려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사실 그곳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곳이니까 너무나도 지리를 잘 알았죠. 엄마 아빠가 운영했던 식당이 있던 곳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어머니 아버지가 10년 넘게 운영했던 그 식당이 있던 자리에 간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웬 한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흔적이 없어진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영철 씨가 가면 그래도 혹시나 어머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반겨주진 않을까? 이 모든 소문이 헛소문은 아닐까? 아니면 혹에 엄마 아빠의 행적을 아는 누군가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그곳에 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영철 씨 심정이 좀 어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어릴 적 추억이고 이번에 해외 나왔으니까 꼭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추억이 있었던 이 식당을 꼭 직접 한번 가보고 거기를 들렸습니다. 근데 모습은 중국 식당이 모습으로 변했고 그다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직을 이탈해야겠다 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어. 그 북한에서 준 임무는 관심이 없고 지금 네. 부모님을 찾아야 되니까 네. 이 조직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일은 못 하고 이제 이 조직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이탈해서 나는 부모님을 찾는 목적으로 여기 온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을 이탈하려 한 거죠. 네. 어머님이 거구려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실 때 그 식당에서는 대한민국 손님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 사업하면서 찍어요, 같이. 90% 이상이 다 한국 손님들이었고 그렇죠.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었는데 혹시 그러겠다. 채널 A 이만갑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엄마랑 찍었던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이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92년도 1992년부터 2002년 2002년까지. 2000년까지 무려 10년입니다. 그 당시에 심양에 고구려 구이라는 그 식당에 관광객이나 아니면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가셨을 텐데 혹시 사진 찍은 것 좀 있으면 저희 제작진한테 꼭 좀 연락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주셨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디카 시절이면 오히려 지워졌을 수도 있지만 사진은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사진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중국에서 그런데 이게 여유 있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지금까지는 누가 도왔는지 어떤 뭐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왔지만 영철 씨에 대한 어떤 전후좌우 배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감시의 눈초리가 굉장히 심했을 텐데 어떻게 따돌리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와, 이거 너무 떨리고 그거는 이제 따돌리기 쉬웠습니다. 그분이 돈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제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돈 좀 가지고 오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저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그때 제가 대연락부에서 통역 일을 맡아서 평양 호텔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던 중국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평양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잘 챙겨줘가지고 그 은혜 갚음을 그 친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샀잖아 또. 예, 밥을 많이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전화번호를 전거를 저는 이제 챙기고 있었고 바로 이제 중국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한국 기업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그게 어디냐 하니까 칭다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산동선 칭다오. 멀어요. 네, 멉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어요.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소름 끼쳐.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너무 떨리는 순간이네요. 지금. 떨리죠. 따돌렸어요, 지금. 예. 조직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부모님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그래, 부모님 찾자.
에서 이제 수소문을 하고 다닙니다. 다니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식당 직원분을 또 우연히 만나게 돼요. 물어봤겠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어디 계시냐? 그 식당 직원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냐? 중국 정부가 부모님을 잡아갔다. 잡아갔다. 에? 그럼 왜 잡아갔냐? 니네 아버지가 마약 사범이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이제 체포를 해갔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 통보를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더욱더 충격적인 말을 또 하나 들어요. 뭐냐면 중국 공안이 잡아간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를 중국 국가안전국에서 잡아갔다. 중국 국가안전국은 CIA거든요. 마약이면은 공안, 경찰 담당인데 CIA가 우리 부모님을 잡아갔다? 중국에서 저는 이제 같이 체포당했던 통역관을 만나게 됩니다. 2002년도 3월 달에 체포당합니다. 아버지가. 예, 아버지 어머니 그 통역관과 같이 중국 심양시에 있는 군사시설로 이제 이동합니다. 거기는 이제 중국의 국가 안전국에서 취급하는 이제 시설이거든요. 조사를 1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마약 혐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 사람은 차철은 북한의 고위급이다. 그리고 정보 당국의 사람이다.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너 왜 이 사람 옆에서 통역을 했냐? 그 통역관은 모르는 겁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의 실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계속 이제 조사를 받은 거죠. 하지만 중국 당국은 공무요건 소유자인 저희 부모님을 마약 혐의로 이제 걸어가지고 체포를 했다고 북한 당국에 고짓 보고를 합니다. 고짓 통보를 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그걸 또 고지를 믿고 뭐 그 후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진실 확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북한 당국에서는 진짜 너무 무책임하게 저는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변절자. 변절자, 배신자. 혹은 이제 마약 범법자의 자식. 그래도 당에서나 또 주변의 사람들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원칙적인 생활을 알지 않습니까?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에서 나서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맞습니다. 국가에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네. 아, 이 사람이 진짜 마약 거래를 했다더라. 네. 아니면 아, 이거 가짜다. 일단 풀어달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좀 국가적인 문제에 영철 씨의 어머니 아버님이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 아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중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안전국에서 잡아갔다는 거잖아요. 국제 관계의 어떤 문제 내지는 간첩 잡는 조직이거든요. 거기에서 영철 씨의 부모님을 잡아갔다라는 건 이건 양국 관계의 어떤 미묘한 문제에 부모님이 휘말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뭘까? 그 같이 조사 갔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영철 씨의 부모님은 북한의 공무 여권을 갖고 있었던 북한의 어떤 정부기관 소속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중국 정국도. 그런데 지켜보다가 영철 씨의 부모님의 어떤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북한 당국에 마약 관련된 일이다라고 통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까지 영철 씨가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한 마약 사건이다 그러면 공안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 어디 계신가 물어보면 돼요. 국가안전국 CIA가 개입됐다? 이거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부모님이 계셨던 뭐 길림성 그리고 또 심양을 돌면서 계속 우리 부모님 어디 계시냐 이제 수소문을 하고 다니셨는데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이제 부모님의 통역사였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이제 중국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중국어를 안 배우셔가지고 이제 통역사가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통역사에게 물어보자마자 통역사는 무슨 말을 했나요, 영철 씨? 그때 이제 체포당의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위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보혜사령부 사령관하고 7초장에 연루돼 있던 그런 이제 그때 엄청 긴박하게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상황 때 아버지 어머니는 엄청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심양 대한민국 총영사관하고 접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좀 성공했어야 네, 돼. 주심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정부 대표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예. 거기서 이제 황영사람 분하고 접촉을 하게 돼 있고 그것도 중국에서. 예.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측에서는 그게 다 모든 걸 미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제 부모님도 10년 넘게 해외에 계셨고 이거 서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국가인데 왜 여기서 제3국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왜 중국 땅에서 왜 만나고 있지? 남과 북이? 그렇죠.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여기쯤 오니까 이건 진짜 중국 당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북한 측에서 고의적으로 중국 측에 요청을 해서
부부 잡아둬라를 잡아둬라. 이 북한 측에서 요청했는지 그렇지. 이게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문제는 심증을 했는데 물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이만큼이나 진실에 다가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중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영철 씨의 신변도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도 북한에 잡혀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중국 고위급에 있는 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나이대가 비슷한 한족 명의의 신분증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이제 뭐 중국에 오류 체류하시는 탈북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뭐 호구를 판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영철 씨 같은 경우는 거기 중국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중국이 그때 신분증을 좀 전산화하면서 이제 2세대 신분증 전산화 작업을 막 하던 중이니까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그 지인의 도움으로 중국 내에 이제 합법적인 신분 가짜지만 그걸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찾겠다고 오기는 했지만 이게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서 부모님 찾는 것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자꾸 이렇게 어떤 단서를 찾다 보니까 이거 연결점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부모님 찾는 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첫 출발에 항상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예. 부모님이 생존 확인을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에 진실. 하나 대한민국에 부모님이 가셨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그게 뭐 2011년도였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혹시나 대한민국에 갔을 것 같아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 베이징 대사관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고 그때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 받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그런 사연이 있고 자기네도 확인됐다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전화는 받 네, 대한민국의 부모님은 오셨다고 하던가요? 아니라고 하던가요?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혹시 대한민국에 갈 의향이 있냐 해서 아닙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자고 나왔지 대한민국에 가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철 씨는 부모님이 모종의 사건에 연루됐구나.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도 없고 나도 북한에 돌아갈 수 없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직감적으로. 보세요. 부모님을 찾으려고 탈북했고 몇 년 동안 중국을 떠돌면서 북한과 중국 양쪽에 눈을 피해서 영철 씨가 떠돌았던 곳 제가 적어봤어요. 칭다오, 베이징, 광저우, 선전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생계 그렇죠. 유지해야 됐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역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가방도 팔아보는 가방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공허해진 거예요. 내가 이 중국 땅에서 이렇게 헤매는 이유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불안정한 신분으로 중국에 남아서 생을 연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에 가서 한국 국적으로 안전하게 부모님을 찾는 게 낫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찾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치적으로 엮여 있구나. 그게 한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중국 신분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너희 부모님 어떻게 평양 사람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적인 거는 내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대한민국에 또 그 기성의사를 바뀌었던 분이고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대한민국에 의지해서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제가 이제 희망이라고 가졌습니다. 제가.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중국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도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으로. 네, 관광객. 그래서 바로 이제 이야기했던 호텔에 들어가서 근데 여기서도 마음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무겁지 불편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과연 여기서 진짜 와서 찾을 수 있는지 또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진짜 북한처럼 무책임하게 하지 않고 진짜 하나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진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걱정. 저는 2023년 4월 5일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17년이나 부모님을 찾아서 네, 17년 차지를 얼마나 힘들어. 18년을 자신의 인생을 썼는데 호텔에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한 10분 있다가 나간 것 같습니다. 체크아웃 바로 하고 마음을 먹으셨어. 네, 마음 먹고 그다음 바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지하자 하고서 그냥 바로 택시 타고 가서 경비 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경찰 분이.
나오시는데 놀라셨겠다. 제가 그분한테 짐 들고 두 개 들고 내려서 캐리어 들고 내려서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처음에 자수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네? 하면서 보더라고요. 다시 해서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무서워. 그래. 그래도 가방을 이렇게 들고서 여행을 무서워. 평양에서 네, 바로 이제 와서 자수하고 가니까 다시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해서 잠을 자야 되니까 이게 유치장에 넣기도 애매하고. 그렇지 자수하러 왔는데 유치장에 의경방에 재울 수도 없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8시부터 저를 데리러 왔고 바로 이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제주도 공항. 국정원으로 와. 국정원 바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혹시 국정원 조사기 과정에 미리 알고 있던가요?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네, 국정원에서는 저희 부모님을 잘 알고 계셨고 저에 대해서도 알고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영상원에 전화 한번 했었잖아요. 네, 전화도 했었고 이야.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기록들이 다 있다는 거죠. 네, 기록도 가지고 저를 조사할 때 벌써 저도 탭으로 보니까 이렇게 넣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가. 네, 자료가 넣여 있고 파일이. 분명히 저와 관련된 내용이겠다 하고 국정원 분들 일 많이 하시는. 이런 많이 하시는. 이런 거에 다 어떤 노력도 해보셨습니까? 심지어 나는. 기사 나갔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충분히 저희 이제 대한민국 아들의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친족 관계 확인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그 하나하나의 생명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국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동안 인터뷰나 유튜브 출연이나 방송 출연은 기자회견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만갑이 처음입니다. 방송은. 네. 이만갑은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정확히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이 채널을 통해서 부모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딘가 보고 계신다면 저는 부모님에게 잘 살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현재 아버지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80세가 되시는 거고 46년생 맞아요. 네, 1946년 차. 차세휘 본명입니다. 여권상에는 차철입니다. 어머님 정보도. 어머님은 홍애순 그리고 1952년 8월 26일입니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어딘가에서 꼭 보셨으면. 네, 부모님. 그동안 부모님 덕에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 꼭 뵙고 싶습니다. 저는 꼭 찾을 겁니다. 연락 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지금 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 진실조사 다시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반역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탈북민 3만 4천 명 탈북자 반역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될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탈북민들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일단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게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고 또 그리고 자식의 입장으로서 그 실추된 부모님의 명예를 또 되찾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그 중국에서 18년이 결코 적은 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인생 18년을 써서 부모님을 찾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2년이 됐으니까 20년 동안 지금 부모님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노력이 분명히 결실을 좀 맺었으면 한다는